자, 이게 벌이랑 파이프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전에 한 것처럼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시키는 거는 이제, 공간에 대한 연습을 시킬 거거든, 공간. 그래서 공간에 대한 연습을 한글 가지고 한번 했잖아. 근데 한 번으로 해서 이제 쉽게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반복이라는 게 형태도 그렇고 투시도 그렇고 뭐 채색도 그렇고 한 번에 해서 잘하면 대학 못 가는 애가 누가 있겠어, 그지? 대학을 이제 다 가는데 대학을 다 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지. 지금은 이해했는데 다음 주에 오면 까먹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막 뭔가 현우한테도 그렇고 막 물어볼 때 왜 설명 안 들었어? 근데 들었다고 하는데 또 까먹는단 말이지. 그래서 반복시키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걸 반복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연습을 하려면 1점 투시, 그 다음에 2점 투시, 그리드를 잘 써야 돼, 그리드. 그리드를 썼을 때 공간에 대한 스케일감이 훨씬 더 깊게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번에도 간단히 얘기는 했지만 1점 투시에서 소실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했지. 그래서 정중앙으로 면분할 나눈 후에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나 뭐 왼쪽 아래나 그다음에 위나 이쪽에 한쪽이 둬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를 두고 그리드를 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거랑 그 다음에 또 도화지를 그려가지고 여기서 더 오른쪽 더 끝 깊숙이까지 내려서 여기서 공간을 빼는 거랑 어떻게 돼? 거리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이 거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저기까지 가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실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라는 거. 이해가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 수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는 깊이감, 공간감을 어떻게 내가 잘 뺄 것인가. 그리고 이 공간을 그릴 때 그리드를 내가 활용해서 그리는 게 습관화가 됐으면 좋겠어서 공간에 대한 수업을 쌤이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소재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에 얘기할 때 이제 1점 투시로 그림을 그리고 2점 투시로도 그림을 그리는데 내가 1점 투시가 돋보이게 할 건지 2점 투시가 돋보이게 할 건지만 정해도 그림이 훨씬 더 쉬워져. 그러니까 이게 1점 투시도 아니고 약간 2점 투시도 아니고 애매한 걸 하면 어떻게 돼? 공간감은 나는데 공간감이 어떻게 명확하게 느껴지진 않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 그림을 그릴 때도 1점 투시나 2점 투시 중에 꼭 정해서 그리라고 이제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지금을 그릴 때도 내가 공간에서 1점 투시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럼 소시점을 정하고 그 소시점에 맞춰서 바닥을 짧게 좁게 주면 어떻게 돼? 하늘이 많은 거잖아요. 그지? 그럼 하늘에도 똑같이 하늘에도 그리드를 그대로 칩니다. 그리드를 그대로 쳐서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그러면 그리드는 바닥에만 치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같이 가볍게 치는 거지. 그러면 자를 쓰지 마시고 손으로 기본적으로 가볍게 기준선, 가이드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어 놓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2점 투시라 그러면 2점 투시 같은 경우는 뭔가 가운데의 소실점을 중심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좌우로 해서 어떻게 돼? 소실점이 다 그리드가 쳐서 들어가는 게 2점 그리드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정가운데다 주시 마시고 중심 이쪽 면에서 이쪽 면으로 소실점 1번 소실점에서 2번 소실점으로 바뀌는 걸, 이 중심점을 가운데 두지 말고 살짝 오른쪽에 더 치우치거나 왼쪽에 치우치셔서 이렇게 그리드를 쭉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왼쪽에 공간이 더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공간감이 더 나타내기도 쉽고, 또 이전 그리드는 무조건 이 기준점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소실점이 들어가는 방향이 두 개가 잘 느껴지게 그리는 게 이전 투시 그리드로 잘 그릴 수 있는 방법. 이해가시죠? 요거를 100%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걸 기준을 가지고 그리면 그림이 딱 봤을 때 1점 투시로 공간감이 깊구나, 2점 투시로 공간감이 깊구나, 이게 정해진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속 우리가 공간 수업을 하면서 당연히 한 거고,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오늘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파이프, 그러면 파이프가 있으면 직선 파이프 이렇게 막대 직선이죠. 그러면 뭐 가로든 세로든 이제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지, 두 개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T자 형태의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5도 삼각, 이렇게 쉬운 모양의 45도 대각선 모양의 파이프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입체적인 T자인데 입체적으로 T자 형태로 구조가 바뀌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교차야. 그럼 세로축은 Y축, 그 다음에 가로축 같은 경우는 X축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축에 대한 교차를 가지고 있는 요 녀석, 그 다음에 T자도 평면적인 T자도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가로와 그 다음에 X축, 세로, Y축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 여기도 가로와 세로를 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 특히 X와 Y축에 대한 변화가 있는 요 녀석을 잘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시고,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돼? 직선과 얘를 가지고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구조가 있는 공간을 그리는 거죠. 공간, 구조. 그럼 구조라는 거는 파이프니까 연결되는 구조겠지, 그지? 그러면 구조가 있는 공간, 연결만 표현할 것이냐, 연결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지? 연결을 표현하는 방법은 저기 앞에 있는 1점 또는 2점 투시를 가지고 연결을 표현하는 거고, 이간이 그거를 어떻게 더 멋있게 잘 이쁘게 남들보다 그릴지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공간에 대한 거를 그냥 표현할 거다 그러면 1점 또는 2점 투시가 돋보이게끔 파이프를 연결만 하면 돼. 연결만. 근데 여기서 이제 쌤이 저번에처럼 평균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이 파이프를 가지고 연결하는 거는 다른 애들도 그냥 소시지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쌤이 요구하는 거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형미가 있는 이걸 이제 구조물, 뭐 조각상, 뭐 조형물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지? 그런데 어디 가면 있어? 공원에 가면 있지, 공원. 그래서 이런 조형물처럼 내가 생각하고 좀 그린다면 훨씬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리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쌤이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게 그러면 이제 1번, 그러니까 1점 투시와 1번 1점 투시, 2점 투시로 파이프를 그린다. 그러면 소실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소실점에 맞춰서 그리거나 아니면 소실점이 있는데 1점 또는 2점이 있는데 여기 맞춰서 이렇게 지그, 제그 구조가 반복되게 그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소실점으로 그냥 그린다 치면 소실점이 하나 있어. 그럼 소실점에 맞춰서 그리드를 치시고 하늘에도 그대로 그리드가 있겠지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맞춰서 소실점에 맞춰 파이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연결될 수도 있고, 파이프가 또 여기 뭐 T자나 이런 거 하나 넣어서 또 위로 올라가서 또 여기서 파이프가 또 연결돼서 또 이렇게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정글집 표현했던 사람들은 정글집이랑 약간 좀 비슷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실제에 맞춰서 파이프들을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면서 공간 소실점에 맞춰서 그리는 것만 해도 좀 쉽게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실점 그리드에 맞춰서 내가 지그재그를 맞추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데 이제 1점이나 2점 투시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또 만든다 그러면 이제 2점 투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려봅시다. 그럼 2점 투시라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뭔가 파이프가 지그재그 자꾸 구조를 만들고 싶다. 여기도 이제 구조를 만들긴 하는데, 여기서 만드는 구조는 내가 소실점에 맞춰서 뭔가 지그재그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앞으로 다시 갔다가 더 위로 솟구쳤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렇게 변화를 만드는 거. 그럼 거의 정글집이랑 비슷하긴 해. 근데 이게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들쑥날쑥한 변화를 만드는 거거든. 일정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건 피하라 그랬지. 이게 5대5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쁘지 않기 때문에 쌤이 피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변화를 주는데, 지그재그 변화를 주는데 위에서 내려갔다가 앞으로 튀어나왔다가 다시 뒤로 들어갔다가 올라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더 위로 솟구쳐서 올라간 높이가 얘네들과 다르고, 여기에서 내려온 거랑 여기 튀어나온 거랑 내려온 길이라든지 다시 이 길이라든지 이 길이들이 자꾸 변화와 차이를 주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똑같은 지그재그긴 한데 2점 투시에서는 더 내가 지그재그를
지그재그를 중점으로 내가 어떻게 돼? 변화를 주는 거지. 그래서 또 뒤로 들어갈 수도 있어. 뒤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으로 나왔다가 앞으로 나왔더니 이 점 그리드에 맞춰야겠지. 다시 뒤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뒤로 갔다가 올라왔다가 좁게 내려왔다가 다시 앞으로 갔다. 이런 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형이나 구조 자체를 어떻게 돼? 들쑥날쑥 앞뒤로 왔다 갔다 나왔다 하는 변화를 주는 거를 잡는 거지. 그럼 스케치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도 첫 번째 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떤 그리드로 내가 변화를 줄 건지를 정해주기만 해도 기본은 이미 끝난 거지. 이해 가시나요? 이 벌 요소는 어떻게 돼? 뭔가 운동감 또는 속도감이 느껴지는 사물이기 때문에 이 사물은 인공물과 자연물 이제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건데 어울리는 공간 속에 놓기 위해서 연출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 형태력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벌 같은 경우는 운동감, 속도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벌 자체가 어떻게 돼? 이 소실점에서 뭔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소실점을 향해서 공간 쪽으로 멀어진다는 생각으로 날리면 되는 거지. 그럼 무당벌레를 날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에 맞춰서 벌이라는 녀석이 여기 소실점과 멀리 있는 상태에서 A라는 벌이 있으면 이 벌이 위아래 이렇게 지그재그 날아갈 수도 있고 벌 자체가 이렇게 곡선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말렸다가 다시 곡선을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뭔가 벌이 지나가는 궤적, 그 다음에 흐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벌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벌이 앞에서는 크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돼? 붙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떨어뜨려야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시 떨어뜨리고 여섯 번째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갔다가 여기서는 다시 또 떨어뜨리고 그 다음 붙이고 그 다음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때 점의 위치를 줄 때 쌤이 큰 거 옆에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개 붙였으면 세 번째는 떨어뜨리했잖아. 그런 개념으로 벌의 위치를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제 큰 게 있으면 그 다음 녀석이 있고 그 다음 녀석 다음에 세 번째는 붙이는 거지. A, B, C 붙이고 그 다음에 D 떨어뜨리고 그 다음 떨어뜨리고 그 다음 다시 붙이고 그 다음 다시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흐름을 먼저 맞춰서 벌이 들어갈 위치를 잡는 거야. 이해 가시나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 중에 이런 공간을 가지고 그릴 때는 소실점을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면 벌이 여기 소실점에 딱 있거나 여기 소실점이나 여기 시선 여기에 너무 딱 벌이 멈춰져 있으면 어떻게 돼? 공간이 빠지는 곳이 소실점인데 거기를 물체가 딱 가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거를 유념하시고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 조형미가 더 돋보이는 거. 이게 얘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얘는 공간감에 맞춰져서 스케일감 있게 크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실점부터 먼저 그어서 공간에 대한 걸 여기 앞에서부터 저기 멀리까지 근경부터 제일 먼 원경까지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한 거야 이미. 근데 조형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조형물처럼 이 사물 자체를 형상화하는 거지. 그런 셈이 아까 구조물, 조각상, 뭐런 공원에 있는 뭐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들 그릴 때 도화지가 있으면 공간은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긴 하겠지. 그러면 공간 바닥이 있다고 연상을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쌤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면적인 거지. 뭔가 큰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면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해서 쌤이 선풍기 비율이라고 그랬지, 그지? 선풍기 비율에 맞춰서 큰 덩어리 옆에 작은 덩어리 그 다음 중간 덩어리 이런 개념이었잖아, 그지? 그럼 이런 개념에 맞춰서 뭔가 내가 하나의 덩어리인 사물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조형물 좀 물체를 하나 만들고 거기 물체에서 다시 그 다음 얇은 물체가 나오고 다시 주제보다 더 작은 물체가 나오고 거기서 또 얇은 물체가 하나 또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하나의 덩어리자 사물로 인식을 하고 비율부터 먼저 그리는 거야. 큰 덩어리에 얇은 덩어리, 다시 중간 덩어리, 그 다음에 연결되는 덩어리, 그 다음에 다시 작은 덩어리, 또 다시 중간 덩어리. 그 다음 또 추가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넣는 거지. 그래서 요거의 포인트는 첫 번째는 면적에 대한 차이, 면적 차이. 두 번째는 축 대비가 들어가서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사물 또는 조형물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 두 번째 거는. 그래서 하나의 뭔가 형태가 들쑥날쑥한 하나의 사물이자 덩어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제 얘를 이제 파이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쌤이 이제 보면 직각이나 투시를 가지고 그렸잖아요, 그지? 그럼 직각이나 투시를 가지고 그리면 얘네들은 방향성이 이렇게 들어가지.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지. 그럼 요렇게 X축, 요렇게도 X축, 요렇게 Y축이지, 그지? 축에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이제 얘를 파이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저 파이프들이 이제 기역자, T자 저런 구조를 가진 파이프 자체가 어떻게 돼? 요렇게 되면 요렇게 T자인데 여기 입체적인 축 방향, 축에 대한 대비가 있는 요 파이프가 여기 들어가고, 그럼 여기 또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의 사각형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투명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요렇게 또 들어가고, 요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또 들어가겠지, 파이프가. 그러면 빨간색 또 마디, 요렇게 해서 마디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마디 들어가고, 그럼 구조가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서, 여긴 또 T자 형태의 파이프 들어가고, 여긴 또 T자 형태의 파이프가 들어가겠지. 요 밑에는 또 더 큰 T자 형태의 파이프 하나만 가지고 표현하고, 여기는 투명한 유리 파이프로 이렇게 해서, 파이프, 여기는 굵은 거, 여기는 얇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또 크기의 변화를 줄 수도 있고, 그러면 큰 거에다가 작은 T자를 꽂아 넣는 거지. 여기는 파이프랑 T자, 이 연결 구조 파이프랑 직선이랑 크기가 같고, 밑에는 파이프 자체를 아예 큰 걸로 뭐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레고 블록을 쌓아서 만든 구조물처럼 내가 하나의 이 모양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양을 만들다 보면 뭐가 돼? 또 정글집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정글집 구조에서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들쑥날쑥한 변화가 있는 구조물 만들 수 있었지, 그지? 뭔가 더 튀어나오는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튀어나와서 중간 면적이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작은 면적이 있고, 더 좁은 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튀어나와서 또 중간 면적이 또 따로 떨어져 있고, 좀 절로 더 얇은 면적이 있고, 더 큰 면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러프 스케치 자체를 면적에 대한 비율을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림도 충분히 재밌는 조형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큰 컨셉, 공간, 시점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주제를 좀 조형물처럼 형태의 구조가 있는 사물처럼 만들어서 내가 공간감을 좀 느껴주게 할 건지를 정한 후에 벌을 율동감 있게끔 곡선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직선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연출을 해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